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소설에 대한 방향성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총 정리가 됐죠? 일단 총 정리가 됐는데 USD ID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원래였으면은 이제 완전 코너에 몰려서 동맹국만 아니고 한미 방위 조약만 맺어진 국가가 아니고 이제 인연이 없었다라면 그냥 대차게 그냥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그냥 완전 버려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인연은 또 이제 있죠. 많이 깊은데 그게 단절이 된 지가 꽤나 된 거죠. 시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래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보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일단 저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 체결을 해두신 한미 방위 조약이 지금 몇십 년 동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 진짜 보험을 넘어서서 엄청난 그냥 이제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 전쟁 위기가 있을 때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쟁까지도 가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그 이제 1월 달로 가보면은 관저가 있었죠. 관저에서 가장 좋았던 상황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관저를 지키다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 나라들 지금 막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유럽에서도 막 이제 혼란스럽고 관저를 만약에 지켰으면은 그게 지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알고 봤더니 뭐 이제 공안의 경찰들이나 이런 것들 발견됐으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떠한 좀 이제 그 막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그런 대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미방위 조약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관저가 뚫린 상황에서 경호처와 경찰들의 대치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체하는 상황이 있으면 조금은 어쨌든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걸어 나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렇게 별로 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히 보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자산이면서 친중 성향을 보여주면은 큰 대가를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 중국 의존엔 대가에 따를 것이다. 이거 이미 경고를 한 겁니다. 조회수 가장 많네요. 알고리즘이 터진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의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이제 이 선거 쪽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좀 쉴드를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몇십 년이 지속이 됐다 보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관저가 뚫렸단 말이죠. 가장 쉽게 갈 수 있었던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황은 뭐냐면 어찌됐든 미국에서 어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상황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인천 상륙 작전처럼 시작을 해서 EBS가 시작이 되고 일단 뭐 예를 들어 전시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도지 봉쇄처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냥 정말 한국이라는 이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 그 이후에 그 EBS 이후에 일거의 척결 그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에 대한 압박도 그렇고 캐시파텔에 대한 이제 인준 과정도 굉장히 좀 이제 늦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은 국제적인 경찰 역할인데 그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기습적으로 갑자기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 분열 상황들이 지금 이제 조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김정은 사망 찌라시도 돌기도 하고 국경까지도 이제 개방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만약에 기습적으로 지금 무정부 상태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를 들어 군사적인 도발이나 남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한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미국이 당연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계속 그 플라이트 레이더를 보게 되면은 정찰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정찰기가 지금 혹시나 모를 미국 그 북한에서 기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고성으로 이제 주의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조기 성사 가능성도 낮기도 하고 사망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기도 하고 지금 북중러부터 북한부터 해가지고 ICBM 미국 위협하고 동맹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사망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친중 성향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도발하고 기습적인 남침 가능성 뭐 시가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게릴라전 시가전 형식으로 서울 내부나 아니면 이제 인천 이쪽으로다가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한미 방위 조약이 실행이 되는 거고 하마스처럼 낙하산을 타고서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한국의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 부분은 그냥 이제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땅굴이나 한강 타고 내려오는 것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니까 저희 페페 패밀리 분들은 일단 어쨌든 결과값은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예요. 승리니까 너무 제가 뭐 이제 그 소설이 갑자기 뭐 이제 뭐 와리가리 한다고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런 키워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말 그대로 지금 바로 이제 총만 안 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가전, 인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마스에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뭔가 좀 카운터 펀치로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미리 대비해서 혹여나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렸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동북 동남 쪽으로 이제 최대한 멀리 가시고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시가전이나 인질전이 발생을 했을 때 모든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서울과 그리고 이제 A웹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 그리고 뭐 이제 성관이 관련된 수원, 과천, 관악 이 중심으로 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서북 쪽이죠. 서북 쪽. 네, 서북 쪽이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건 근데 이제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 쪽에서는 이제 낙하산 부대 타고서 올라오면서 인질전으로 먼저 시작됐고 북한에서 그 땅굴 기술을 2014년에 수출을 했어요. 200억을 주고서 그걸 사용을 했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충분히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핵미사일 쏘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3차 세계대전이고 하이브리드 전쟁은 약간 11호 개념으로 해서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오기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올 수도 있지만 혹여나 만약에 미국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미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도 뭐 갑자기 뭐 중국에서도 뭐 관세 보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고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더라도 미국은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과정 자체에서는 조금 이제 그것 또한 유혈 사태나 마찬가지니까 진짜 방심했을 때 큰 한 깨달음은 한 번은 주긴 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쨌든 화이트헤이즈 승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열어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EBS가 뭐 말이 EBS지 지금 사실 이제 소프트 EBS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스피커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계몽령이라는 이름이 또 이제 쓰이는 것도 그렇고 이 단어가 쓰이는 것도 그렇고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각성이라고들 얘기들 하죠. 이제 그것 또한 소프트 계몽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 실행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실행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명분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역사가 좀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이제 암살 이후에 그 시기쯤부터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좀 많이 중국 자본이 많이 좀 잠식이 되었던 기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손바뀜이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관여를 받는 관여가 오히려 좋다라고 반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찬성이겠죠. 52개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정이 오기 전에 약간의 좀 이제 학습도 해야 되고 당연히 손바뀜도 있어야 되고 리셋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되기에는 정말 이상적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몇십 년 동안 됐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평화롭게 가는 것도 그것도 조금은 결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그래 왔으면은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최후의 저항인데 저항이 좀 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데스게임인데 그쵸?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독수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평화를 위해서라면 화살을 가리키고 있죠.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줬던 사례가 IS에서 바로 그냥 척결해버렸죠. 그런 것들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1, 2년짜리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식되어 있는 것들을 미국이 진짜 정말 자비롭게 해방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자산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대신에 미국 의존에는 큰 대가를 따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정 간섭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좀 이제 약간 경고성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경고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를 이제 북한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키워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코리아 2.0 한반도라는 이름 코리아 이게 다시 이제 북한과 한국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아마 이 과정들이 리셋 과정들이 끝나면 한반도라고 이제 불릴 것 같습니다. 한반도. 근데 이 과정이 쉽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윤통님도 어떻게 보면 그 다칠 거를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애시당초에 관저 지키기가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워낙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흰신 같은 것들도 접종률이 1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전 이제 언론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휘둘리기가 조금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앞으로가 어쨌든 화이트헤이즈 승리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화이트헤이즈 승리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북한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